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간접 리츠에 사모부동산 펀드를 30% 이상 담지 말란 얘기인데요. 일단 정부가 상당히 시장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리츠 시장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30조 대에서 지금 불과 2019년에 50조 대까지 크게 성장을 했다가 올해는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판단컨대 어, 작년까지는 실물 리츠가 많았는데 직접 투자하는 리츠가 많았다가 올해부터는 재간접 리츠가 좀 많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지스 자산운용의 밸류 리츠라든가 레지던스 리츠 등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 인기가 없어요. 특히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폭락을 했죠. 이렇다 보니까 정부는 판단컨대 왜 시장이 안 커질까? 이 재간접 리츠로 인가를 쉽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상에 공모펀드와 상장지수 펀드가 재간접 리츠 투자를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런 통상 재간접 이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재간접 리츠 투자를 좀 꺼리고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코로나 사태도 터졌고 이동이 제한이 되고 다 재택근무하고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오피스라든가 이런 공실률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일단 작년 대비 올해 주가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다 보니까 정부가 일단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를 사모부동산 펀드에 거의 한 100% 가까이 다 담을 수 있는 거를 100% 근처까지 담을 수 있는 걸 한 30%까지만 담아라라고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물건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어서 바스켓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이 리츠 구조 짜기가 좀 복잡해질 겁니다. 어렵다면 패스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기존의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올해 상장된 재간접 리츠예요. 이거는 부평 포스코 더샵이라는 아파트에 임대 사업하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 사업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요. 차입금 1, 2, 3종 뭐 복잡하시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번에 이쪽이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일종 수익증권에 166호가 가지고 있는 70억하고 151호가 가지고 있는 630억을 합쳐서 800억이잖아요. 700억이죠. 그래서 전체 일종은 800억이거든요. 그러면 지분이 87.5. 요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87.5%, 100% 가까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투자해도 상관없었는데 앞으로는 요걸 이렇게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밑에 3종은 어떻습니까? 3종 같은 경우는 1,300만 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체 840만 좌 중에서 비중을 따지면 15.5%예요. 이런 거는 딱 들어갈 수가 있죠. 즉 30% 미만으로 이제 해서 30%짜리 한 3개를 가지고 있어요. 90%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좀 쪼개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는 좀 출시가 어려워졌습니다. 불편해졌죠. 반대로 실물에 투자하는 리츠, 실물 부동산을 담는 리츠로 내면 좋은데 대표적인 게 신한 알파리츠 같은 케이스죠. 판교에는 알퍼덤 시티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고 용산의 더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 오피스 리츠 보통 주식을 여기 한 32%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교직원 공제랑 생보상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요런 직접 투자 리츠로 나오든가 아니면 재간접으로 빼려면 30% 미만으로 해서 물건을 여러 개 담아야 되는 좀 불편함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함의가 드냐면 요 구체적인 구조는 모르셔도 돼요. 이게 좋아질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작년에 투자하신 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주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적도 있었지만 6,650원 정도 갑니다. 얘가 연 2회 배당을 하거든요. 3월 말하고 9월 말에 합니다. 올해 3월 말에 배당한 게 150원이었거든요. 똑같이 하반기에도 배당 성장 없이 똑같이 배당한다고 하면 300원이고요. 지금 주가로 해서 시가 배당률을 따지면 4.5%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1%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높은 수준의 금리죠. 그렇죠? 리츠의 매력은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재간접 리츠인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케이스는 어떨까라고 보면 이게 공모가가 5천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장 첫날 폭락했다가 이게 4,800원까지 갔다 이렇게 흘러내려서 한 4,500원 정도 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5천 원 공모가 기준으로 대략 연간 배당률이 5.2%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한 260원 정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4,490원으로 나누면 5.8% 정도 드리는 시가 배당률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야, 이게 아파트가 기초자산이죠. 그리고 부평에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그 아파트를 시가보다 한 20% 이상 싸게 샀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지금 아파트를 사서 갭 투자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부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여러분이 부평 포스코 더샵 아파트 임대 사업자를 내서 아파트 사서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 받고 매각 차익 노리는 거 똑같은 컨셉이잖아요. 지금 갭 투자는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나요? 이런 구조의 출시가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즉,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 리츠의 희소가 특히 높아집니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하죠. 이런 아파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지던스, 그러니까 주거형이라고 불리우는 리츠면서 임대 그러니까 연간 배당률이 5.8%, 이거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임대 상승을 원래는 연 5%씩이었는데 이게 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갱신할 때마다 5%로 갱신권 줘서 막아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떨어질 확률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출시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재간접 리츠들의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그 이유 중에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내년에 빌 게이츠 말대로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또 이게 리츠라는 자산은 지금 그 연금 같은 걸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와 리츠가 이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너무 바이오라든가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성장형 자산들이 많지만 영원히 그게 갈 수가 없거든요. 일정 수익이 나면 이런 리츠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오늘 기사를 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소성이 높아지는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주목하자라는 뜻으로 방송 마련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